네.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다 말았는데 오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딴 거 테스팅하다가 여기 멤버의 아이디에다가 아이디 그 1번을 지워버렸어요. 아이디 1번을 지워버린 바람에 멤버에 없는 애로 이제 늘려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무슨 오류가 생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 없도록 저희가 얘를 2번부터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대충 되겠죠 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닛 테스트를 걸었더니 예, 되는 것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류가 뜨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건 지금 유닛 테스트 지금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1번 제가 이게 다른 테스팅 때문에 1번이 있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제약성 뭐 이런 거 걸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건 예 정상적으로 지금 돌았고 여기 오케이 떨어졌죠. 지금 보면 이 테스팅이 지금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DB에 가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DB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쫙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팅하면서 더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은 테스터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이제 해낼 수 있겠죠, 그죠? 어쨌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DB를 위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실수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건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 테스트를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테스트 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고요. 보통 테스트 자동화 설계 유형 뭐 이래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주도 테스팅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테이블이나 스프레드시트에 테스트 입력값과 예상 결과를 저장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한 다음에 테스트라는 그런 기법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키워드 주도라고 해서 테스트 데이터랑 예상 결과뿐만 아니라 테스트 대상 어플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테스트 기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테스트 도구를 구축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사용이나 확장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실행 도구들도 이제 제공이 되는데 저장된 입력값들과 예상 결과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이제 실행해주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테스트 실행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스크립트 언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캡처를 한다든지 재실행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테이블 기반으로 해서 그 테스트 실행을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 도입할 때 고려할 부분은 대규모 테스트 뭐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들에는 이런 실행 도구들이 이제 취약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언어라는 것도 이제 언어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냥 이제 단순한 매뉴얼 테스팅하고는 약간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런 분야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 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각각의 테스트에 대한 기대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놨다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하네스 도구 뭐 역시 개발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도구들인데 테스트 대상 그 실행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격리된 상태에서 이제 컴포넌트들을 테스트하거나 적절한 스톱과 드라이버와 함께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유닛 테스트들도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보면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걔네들을 사실 진짜 다 만들고 뭐 그런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걔네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테스팅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프로그램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 분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 하네스 도구는 미들웨어 상의 테스트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위 테스트 제가 미리 보여드렸는데, 자,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도구로는 이거 역시 개발자들이 이제 하겠죠. 자기 소스에 대해서 테스팅하는 거니까 얘가 기능이 잘 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DB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정말 잘 들어가는지 아까 전에 보시면 제약성이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테스팅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제약성이 잘 먹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사용자 테이블에 없는 사용자 이제 못 넣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포넌트 테스트 레벨에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이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위 테스트 레벨에서 특화된 테스트 하네스로 코드를 개발하는 동안 이런 컴포넌트 테스트를 병렬적으로 이제 수행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테스트가 하나만 도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그냥 동시에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서점에 가면 이제 TDD라고 하는 용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모든 그 개발되는 도구들에 대해서 테스팅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라는 애가 통과가 돼야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테스트 커버리지를 다 100%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이제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패턴을 보시면 그냥 수업 시간에는 얘를 어떻게 돌릴까 이것만 고민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중요한 건 얘가 이제 멀쩡하게 도는지 그리고 얘의 어떤 제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단위 레벨의 테스트 케이스는 리그레션 테스트에서도 의미 있게 재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리그레션 테스트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기능을 늘렸는데 그 늘린 기능 때문에 다른 애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계속 TDD 같은 유닛 테스트를 계속 같이 돌려주면서 다른 애 개발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애가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을 TDD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회 되시면 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한번 TDD가 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이제 또 프로그램 스킬이나 아니면 디버깅 그 테스팅하는 그런 스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비교자라는 게 있는데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혹은 테스트 결과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주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테스트 실행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테스트 비교자라는 건. 그다음에 커버리지 측정 도구라는 게 있어서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TDD 같은 거 할 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측정된 유형의 구조가 테스트 세트 A에 얼마나 완벽하게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 가끔 가다 보면 빠지는 애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가능하면 이걸 다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제가 다시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면 오늘 뭐 예제 많이 보네요, 그죠? 자, 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게스트북에 대한 컨트롤러에 대한 그런 지금 테스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게스트북의 컨트롤러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런 메소드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구현을 하기 위해서 했던 애들. 근데 얘네들이 각각이 멀쩡히 돌지 안 돌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아까 전에 했듯이 원래대로면 이렇게 해서 유닛 테스트 케이스를 다 만들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컨트롤러에서 여러분이 만든 메소드 이런 애들에 대해서 다 뭘 해줘야 돼요? 테스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만든 그 유닛들이 저런 메소드들이 다 커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쪽에 얘네들이 이런 껍데기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리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거나 등록에 대한 테스트를 하거나 뭐 읽어오는 테스트를 한다거나 제거에 대한 테스트나 수정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전에 어디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더미를 만들듯이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걔가 정말 업데이트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기능들을 이제 실제 여러분이 운영하기 전에 저런 기능들이 멀쩡한지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다 처리가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커버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자, 코드 커버리지 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유형의 코드 구조, 뭐 구문이나 분기 또는 결정, 모듈 또는 함수 호출 이런 것들이 몇 프로나 실행됐는지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테스트 도구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나 뭐 보통 서비스 거부, 우리가 뭐 DDS라고 얘기하는 그죠?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특정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부하 테스트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또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고 또 OS에 대한 보안성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도구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팅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적 분석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개발자에게 필요한 그런 도구들. 물론 개발자에게 적절하긴 하지만 이게 테스터들이 이런 기능,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고급적인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동적 분석 도구들을 쓰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만 발생하는 뭐 시간 의존성이나 메모리 누수 같은 결함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넌트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에서 사용되거나 미들웨어를 테스트할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성능이나 부하,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도구들을 이제 하는데 시스템이 시뮬레이션된 다양한 사용 조건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서버, 뭐 이런 여러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버가 하나 있는데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접근할 때는 보통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수강 신청을 하는데 수강 신청이 갑자기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던 중에 열심히 수강 신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아주 끔찍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새로 시스템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면 도대체 이 시스템에 어디까지 붙어야 이게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뭐 용량을 더 늘리든지 뭐 성능을 더 좋게 하든지 뭐 해서 어쨌건 적어도 학교에 있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견디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통 자동 반복 실행에 기초하고 있고 파라미터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이런 테스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성능 테스팅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또 이런 전문가가 돼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 설계나 실행 결과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충분하다, 혹은 이거 안 된다, 뭐 좀 더 보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옛날에 몇몇 학교나 이런 데서 어때요? 뭐 디도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디도스, 아까 여기 나왔던 그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애들 딱 발생해서 뻗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도구. 요즘에는 이제 어디 가면 이제 화면에다 이렇게 쫙 띄워놓고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여기 그래프 이런 거 막 그리면서 이제 보통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런 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런 리소스에 대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도구. 요즘엔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상되는 서비스상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그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이게 처리를 이제 하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알람이 울려야 되겠죠. 알람이 울리고 관계자들한테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도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위한 도구들도 이제 있는데, 특정 유형의 어플리케이션만을 위해서 전문화가 되어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 기반에 대한 것들, 아니면 특정 개발 플랫폼에 맞는 그런 도구들, 보안에 관련된 거, 인베디드에 관련된 것들, 이런 이제 도구들이 이제 점점 전문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동화 도구 범위와 오픈소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이트 이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바로 연결이 안 되는군요. 한번 저희가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 안 뜨네요. 잠시만요. 아까는 잘 뜨더니 수업을 하는데 잘 안 뜨네요. 느리죠? 자, 여기 봤더니 여기 지금 여기 사이트가 저희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기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나라가 제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통합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테스트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구들, 여러분이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도구들,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된 애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정적 분석 도구라든지 아니면 동적 분석 도구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라든지 우리 계속 얘기했던 애들 있죠. 그런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구들, 시스템 모니터링 지원하는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에 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여러분이 여러 분야에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스트 지원 도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그 언어별로 어떤 테스팅이 가능한지 뭐 이렇게 해서 테스트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저는 이제 자바를 주로 하니까 자바와 관련된 단위 테스트 도구들로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제이 뭐 모키트라고 하는 이런 애가 있는데 이게 되게 많이 씁니다. 이제 유닛 테스트 할 때 이제 저희가 뭔가 만들기 어려운 거 있죠. 그런 애들을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타 도구로는 여기 보시면 테스터는 개발자가 사용하는 도구, 뭐 그다음에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도구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쓰겠죠. 그래서 꼭 정해진 도구뿐만 아니라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팅에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용 도구와 오픈 소스 도구 이렇게 있는데, 오픈 소스 도구는 저희가 이미 알다시피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 도구들이 이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코드를 공개하는 경우와 사용만 무료로 하는 경우로 이제 나누어져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라이센스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 소스를 쓰는 순간에 여러분의 소스를 공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 제한 없이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 소스 라이센스의 종류라는 걸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이 페이지에 가서 이제 각각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구들 중에 아까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따른 이제 도구들이고요. 이제 정말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동화 도구. 자동화를 해주는 여러 도구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RPA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로봇 프로세스를 해주는 거죠. 이게 로봇이 이제 동작을 막 해주는 겁니다. 엄청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RPA라고 하는 것도 좀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한 번씩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RPA가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게 꼭 테스트를 위한 도구만은 아니고요.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RPA라는 애를 쓰는데 그 업무를 이제 테스팅 쪽에 붙여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테스팅 도구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화 도구를 쓰면 좋은 점은 테스트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하는 실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도구가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부분을 자동화시켜서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테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런 도구, 자동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편리하게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뭐 또 입력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인 테스트를 하는데
매번 이거 로그인 치면서 들어가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자동으로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객관적인 평가 기준, 그 다음에 테스트의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진짜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정석 측정치나 커버리지 같은 거를 측정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테스트와 테스팅에 대한 정보에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뭐 테스트 진척도나 결합률 그리고 성능에 대한 통계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잘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월등한 일관성, 반복성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계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테스팅을 하는데 뭐 테스팅 중에 아주 극단적인 테스트 중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버튼을 특정 버튼을 1000번 누르면 어떻게 되지? 혹은 뭐 10,000번 누르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거 10,000번 누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이 수치만 이게 빈칸에다가 100 누르면 100번 누르는 거예요. 1000 누르면 1000번 누르고 10,000 누르면 10,000번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훨씬 효율적일 거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찍을 거고 시간 정해놓으면 그 시간만큼 찍을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반복성에서는 아주 최고입니다. 자동화도 비용 효율적인 뭐 유지 보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고객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향상이 되는 장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만 하면 자동화 도구의 좋은 점은 여기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제 자동화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변화무쌍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버튼을 패턴이 있으면 어쨌건 얘를 뭐 눌러라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무슨 패턴이 딱 잡힌다. 그러면 무조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패턴이 없다. 아주 랜덤하다. 막 언제 이게 상황에 맞춰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건 바이 건에 이제 뭐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굉장히 단순 반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화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은 경우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스팅 도구 도입의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을 볼 때 항상 우리가 고려하는 건 뭐죠? 리스크죠, 리스크. 뭐든지 이제 테스팅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단 리스크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가이면서 유지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되죠. 그리고 초기 환경 및 테스트 설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제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마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요. 초기에 드는 비용이 이제 테스팅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죠. 자, 도구를 통해 중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이제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자동 테스팅이 구축이 되면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구축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도구에 의해서 생성된 테스트 자산인 테스트 스크립트에 대한 유지 보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일정하면 스크립트 한 번만 짜면 되는데 이제 건 바이 건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 보수하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립트를 만드는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아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픈 소스와 같은 비영리 프로젝트가 우리가 어떤 소스를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해 버렸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트가 닫혔다. 이게 내가 돈 내고 하는 거면 이게 무슨 컴플레인이라도 하는데 이제 돈도 안 내고 그냥 쓰던 애가 갑자기 닫는 거 이거 뭐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새로운 플랫폼의 지원과 같은 변화된 환경에 대한 지원 능력 부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1.0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바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옛날에 여러분이 뭔가를 막 만드는데 자바 뭐 1.5 정도의 버전으로 이제 막 만들었어요. 자바 1.5 혹은 뭐 1.8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바가 1.9가 딱 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변화된 환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갑자기 뭐 모듈이라는 것도 쓰고 뭐 람다도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뭔가 환경이 막 자꾸 변경이 되면 사람들이 그 계속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걸 쫓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도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발생하면 이제 그 도구가 만약에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RPA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RPA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닌데 이제 무조건 모든 일을 나는 RPA로 하겠다. 이러면 이제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RPA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리스크가 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의 유형별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유형별 고려사항은 첫 번째 테스트 실행 도구들에 대해서 보면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된 스크립트를 이제 재생하는 애가 이제 실행 도구인데 이런 도구들은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프로그래밍 분야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고급 기술이 좀 쓰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시면 제가 잠깐 작업해 놓은 그 유닛 테스트 보셔도 솔직히 보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나 전문성이 이제 필요하죠. 하지만 저걸 잘 만들 수만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유리하게,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능 테스팅 도구에서는 성능 테스팅을 설계하거나 테스트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테스팅을 했는데 오픈 소스 가지고 막 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판단이 안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요런 성능 테스팅 도구를 쓸 때는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정적 분석 도구에서는 소스 코드에 대해서 코딩 표준을 강제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실제 적용 시 매우 많은 뭐 경고 메시지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좋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즘 개발 도구를 쓰는데 옛날에 메모장으로 하면 여러분이 코드가 뭐 뭔가 작성할 때 메모장이 무슨 경고를 주는 건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 사용되는 그 개발 툴들 보시면 여러분이 글자를 잘못 쓰거나 엉뚱한 API를 불렀으면 얘가 어떻게 해요? 에러가 빵빵 뜨죠. 그죠? 그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러닝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관리 도구들. 그래서 조직의 요구에 맞는 최적화된 형태의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구와 연계해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정보가 다음번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도구를 쓰는 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일단 첫 번째 조직의 성숙도가 어떤지,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그 도구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 후에 도구 지원으로 테스팅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죠. 그래서 도입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이제 도입하는 건데, 일단 뭐 어쨌건 그 테스트 도구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도구 도입을 위해서 명확한 요구사항이랑 객관적인 도구 평가 기준을 가지고 도입하고자 하는 도구를 평가해 줘야 돼요. 이게 뭐 요거로부터 이제 발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도구가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하는지, 또는 도구가 본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지를 여러 파일럿 프로젝트를 적용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내가 하기 전에 샘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제공이나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해서 도구 제작 회사나 배포 회사 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제품을 도입을 하면, 도구를 도입을 하면 그 도구를 만든 회사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줘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쓸 때 보면 이제 그 기술 지원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취업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술 지원, 기술 영업 뭐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이게 개발은 개발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그런 걸 교육시키는 그런 파트로도 이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내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걔가 갖고 있는 기능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잘 고려를 해서 그래서 도구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도구 사용과 관련된 조직 내부에 대한 교육이나 개별 지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도입을 하셔야 돼요. 자,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는 도구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습득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프로세스나 업무에 도구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일단 평가하고, 도구 적용을 위해서 현 프로세스나 업무에서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구의 사용이나 관리, 저장, 유지, 보수하는 표준적인 방식을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목표하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도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못 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도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적극 도입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는 애는 이제 테스트 자동화 시 고려할 거는 일단 적절한 자동화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면 테스트 자동화에 적당합니다. 적당한 애인데 뭐 예외가 너무 많다. 그런 거는 이제 자동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화 테스트 전략과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자동화 도구라고 하는 애도 잘 골라야 되겠죠. 이게 자동화 도구가 사실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걔네들이 서비스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도구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제품과 테스트 스펙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동화 테스트 지원 시설 또는 도구 개발 계획을 고려하면서 이제 자동화 테스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세한 자동화 테스트 지침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도구 전문가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직접 이 도구 전문가가 돼도 좋지만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셔야죠. 자동화 도구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나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테스트 자동화를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일단 도입한 도구를 조직 내부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조직의 나머지 부분에도 도구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이제 뭐 반복적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도구의 사용법에 맞게 프로세스를 이제 수정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요.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도구 사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방법을 마련하고요. 도구 사용의 현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해요? 도구를 쓰겠죠. 그죠? 사실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 도구라는 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네요. 잠시만요. 네. 자, 저는 제가 아까 여기까지 정리를 했던 거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도구 도입 절차를 봤더니 도구 도입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할 건지 후보를 선정하고요. 파일러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대한 배포나 확산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부분,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기대되는 효과나 성과를 보면 일단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휴먼 에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수동으로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작업이 도구 지원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될 수 있고요. 신뢰성 있는 정량적 테스팅 리포팅이 가능한 거죠. 수치로 뭔가를 계속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시간 현황도 이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시간의 단축으로 제품에 대한 릴리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제품 이제 출시에 대한 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테스팅에 대한 자동화 그런 혹은 도구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처음엔 도입할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결국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빈번하게 자주 테스트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이게 사람들이 하면 실수들이 많은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특정 부분을 이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스킬이 높지 않아도 도구를 활용한 테스트를 쓰기 때문에 뭔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실행 자동화 도구의 경우에는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반복으로 해야 되는 그런 테스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도구에 내장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좋죠, 그죠? 도구를 도입할 수 있으면. 사실 저희 여러분들 개발할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메모장 가지고 개발해도 되는데 메모장 안 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툴들을 쓰잖아요. 그죠? 뭐 비용이 들건 아니면 처음 배울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구들을 잘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러도 줄일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신뢰성도 좋게 할 수 있고 뭐 시간도 줄이고 뭐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들을 잘 도입해서 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진짜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건 지금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초 과정, 요 과정을 들으신다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도 오늘 뭐 중간중간에 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제가 요 과정을 마무리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에 보던 사람들이 왜 6장은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6장이 없었던 이유는 학기가 끝나서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 번 더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마무리까지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던 책에 그 6장까지 이제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테스팅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발자를 하더라도 혹은 뭐 테스터를 하더라도 이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부분이랑도, 그러니까 뭐 개발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부분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얻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그 자격증 ISTQB라는 자격증을 꼭 좀 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요 수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내용을 풀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실라버스를 보시면 사실 되게 내용이 어렵거든요. 난해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그런 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뭐 그런 거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이 마지막 영상까지 본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